자, 이제 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입시 유강을 띄웠고 급박하게 정보들이 막 오고 갔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달력도 12월, 1월, 2월에 달력을 이렇게 쭉 제공했는데 이 달력은 직접 이제 어느 일정에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일정 뭐가 있고 원서 접수 기간 언제고 시험은 언제고 면접은 언제고 등등을 쭉 기록해서 한번 정리해 놓고 이제 실제 내가 시험 볼 학교들 지원하면서 어느 학교 시험 볼지 정리하고 그 다음 또 여러 번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이용하라고 2월 달까지 내 달력을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서 올렸거든.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번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학이 떴지. 그래서 쫙 요강이 떴는데 좀 의미 있는 대학들을 따로 보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약대 편입을 21명을 뽑아. 그래서 뭐 나한테는 좀 아쉬운 게 시험을 안 본다는 거. 시험을 안 보니까 그냥 서류만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니까 학교 네임밸류가 줘야 되고 학점이 또 매우 줘야 되고 나이도 좀 보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런 서류가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 없이 당락이 결정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스펙 좋은 애들이 뽑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 그런데 그래도 의미는 있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화여대가 21명을 뽑아. 그러면 그 21명 중에서는 다른 약대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을 수가 있거든. 그치? 예를 들어서 단국대 약대 합격했고 이화여대 약대 합격했어. 그런 친구들은 이화여대 약대로 갈 확률이 크겠지. 수도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학들도 조금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단국대에 쓸 때 단국대 치대를 쓸까 약대를 쓸까 뭐 1차 커트라인의 차이는 거의 없거든. 단국대 치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국대 치대 합격하고 이화여대 약대 합격했어. 둘 중에 어디 갈 것 같아? 그럼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단국대 치대에 가지 않을까 싶어. 물론 약하게 꾸미는 친구들은 이화여대 약대에 가겠지. 근데 단국대 약대와 이화여대 약대를 합격하면 이화여대 약대로 갈 애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숙대도 마찬가지고 숙명여대도 역시 올해 12명을 뽑는데 그 12명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방대 약대하고 수도권 약대를 비교한다고 하면 지방 쪽의 약대가 좀 더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펙이 괜찮은데 단국대 1차만 통과하면 난 합격할 거야. 그러면 치대를 써도 상관없다. 근데 스펙이 조금 부족한데 치대든 약대든 뭐 어디든 난 되면 가겠다. 너 둘 중에 어느 과를 선택할지 좀 고민이다. 라면 스펙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든지 딱히 어떤 서류나 그런 게 많지 않다. 아니면 GPA가 좀 딸린다. 라면 오히려 약대가 우선 통과해 놓고 그러고 이제 추가 합격을 좀 기다려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써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중앙대가 떴지. 중앙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약대가 12명 그 다음에 의대도 뽑지 않을까 예상해 봤는데 의대는 없어. 티오가 없고 약대만 12명. 작년에 이제 7명 뽑았으니까 12명이면 그래도 많이 늘었지. 자퇴생도 많이 늘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중앙대가 문제가 화학이 굉장히 어렵잖아. 상대적으로 생물은 조금 쉬운 편이었지. 그치? 그리고 화학은 내가 데일리 루틴 쭉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확실히 좀 느꼈지. 특정 문제에 뺏겨서 출제하는 게 보였잖아. 그래서 그 특정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봐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대 직전 특강 할 때 1월 초에 할 건데 중앙대 시험 보기 바로 전 요 12일 날 시험 보니까 6일, 7일 요 이틀 동안 할 거거든. 요게 이틀만 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원광대부터 시험이 쭉 또 이어지는데 원광대와 중앙대는 공부해야 될 분량이나 내용이 좀 비슷하니까 같이 묶어서 할 예정이야. 특히 이 사이에 계명대와 경성대도 같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원광대, 계명대, 경성대, 중앙대 이 4개 대학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직전특강 할 거고 짧게 이틀 동안 하지만 그 이틀 동안 필요한 이론들은 다 정리할 거고 그리고 과제가 이제 많이 나갈 거야. 그래서 중앙대에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다 라는 걸 쫙 모아서 연습을 시킬 거니까 꼭 한번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아. 굉장히 임팩트가 큰 특강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대비는 그렇게 좀 되고 자, 또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동국대 올해 처음 이제 편입을 시작하는데 약대 6명을 뽑는다는 거지. 오, 많이 뽑아.
그리고 1차에 커트라인 같은 게 없어.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형태인데 1월 5일날 시험 보고 일요일날 시험 보더라고. 그리고 그 1월 5일날 시험 볼 때 이제 우선 꽤 많은 친구들이 시험 보러 가지 않을까. 서울 캠퍼스에서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 지리도 좀 잘 생각해서 늦지 않게 입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동국대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단국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었거든. 그래서 GPA 70%고 영어가 30%로 1차 커트라인을 잘라내는데 그 뒤에 입시 요강을 쭉 보면은 일반화학만 출제한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이게 동국대 약학대학만 따로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6명을 뽑고 뭐 내용 한번 쫙 읽어보고, 그리고 1단계가 5배수를 선발하는데 필답고사와 영어 성적 그치? 70, 30으로 1단계 뽑고, 그 다음 2단계는 그 5배수 인원 중에서 이제 면접을 추가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GPA는 없잖아. GPA가 좀 안 좋은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 봐야 할 영어 점수가 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문제가 20문제 90분 동안 시험 본다는 거야. 자, 20문제씩 90분이면 단국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타임어택은 적어. 그래서 문제는 약간 추론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약학 전공 교과목에 필요한 필수적인 화학 기초 지식 및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 화학 문제 출제로 됐거든. 그러면 이 글만 보면은 유기화학은 안 낸다는 거야. 물론 일반화학 교재에서도 저 뒤에 탄소화물 소재가 한 단원 있잖아. 그래서 그 정도의 뭐 명명법이나 기본적인 어떤 반응들은 나올 수 있는데, 유기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과학자 이름이 붙어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반응들은 출제가 되지 않겠지. 생물도 일반 생물학에서 출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지? 이거는 우선 1학년 교과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편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잘하면 2학년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5년제의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깔아둔 것 같기도 해. 입학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 보면은 일반어만 출제한다. 요것도 내용이 좀 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다른 대학들도 한번 쭉 더 구경을 해보면, 자, 뭐 우석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가 중앙대와 겹쳤거든. 12일 날 시험 보는데, 그래서 중앙대 시험 볼지 아니면 이제 강원대 시험 볼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강원대도 수의대 또는 약대에 필기고사 있으니까 이게 중앙대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면 이것도 꽤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중앙대는 어쨌든 작년 입시 봐서는 굉장히 정향된 느낌이었거든. 1차만 잘 보면은 그래도 합격이 좀 수월했으니까 1차 좀 복잡한 화학 문제가 자신 있으면 그래도 중앙대 약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이외에 숙대나 덕성여대 시험 보지 않는 여대들 꽤 많이 인원 뽑으니까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대가대가 우선 의대는 편입 중지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의대는 앞으로 편입을 안 할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없어. 올해는 대가대 의대는 편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도 생각보다 인원이 적어. 심지어는 일반 편입학으로는 안 뽑아. 학사로만 약대 1명, 재학 1명. 그래서 대가대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약대 편입도 그냥 결국에 토탈 2명, 그거에 학사로만 뽑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 우선 뭐 한번 써볼 친구들은 1단계 1월 8일날 시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의대랑 문제가 좀 달랐었거든. 약대는 그냥 객관식 문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도전해볼 친구들은 그냥 지식 형태의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약간 초론 형태 느낌으로 나오거든. 문제는 지식형인데 기억력은 디귿이 있는, 그래서 전혀 문제 유형 자체는 약간 초론 느낌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번 주 대비를 해서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요강이 떴고, 이제 몇 개 대학만 더 뜨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이제 원서 접수 시작된 학교들도 꽤 있고, 그래서 고려대, 연원이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됐고, 숙대도 접수를 시작하긴 했지. 놓치지 않게, 그래서 또 헷갈리지 않게 일정 잘 기억해서 원서 접수도 꼼꼼하게 잘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또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 공부하는 거 잡을 때 원서 접수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도 하루에 조금씩은 빼놔야 될 것 같아. 내가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딱 이 시간은 원서 접수 해야 될 거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쓸 대학들 확인해보고, 그리고
생물화학 공부에 또 집중하고, 아니면은 생물화학 공부하다가도 아 맞다 이 대학 썼어야 되나, 또 공부하다가 저 대학 썼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거든. 집중을 하나도 못해. 그러지 말고 원서 흡수를 해야 될 시간 따로 빼서 그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화학생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자.